어두운 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태국 정부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에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선임 무역 협상가가 마주한 것은 한국에 대한 제재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수천 명의 생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들이 떠난다면 우리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한국을 벌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이와 씨라고 해요. 태국 정부에서 선임 무역 협상가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어두운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좀 긴장되네요. 우리 총리가 곧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 결정이 앞으로 모든 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하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요.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쭉 둘러봤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들떠 보이기도 하고요. 저요? 저도 어떻게 느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마침내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벌주려는 이유는 한국 공장에서 태국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용감한 결정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좋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사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여기 공장도 세우고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우리가 그들을 화나게 하면 그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해봤어요. 커다란 공장들이 문을 닫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문이 잠긴 채 서 있는 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지 고민하며 서 있는 모습이요. 그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져요. 제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재난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총리님이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셨겠죠. 차이왓 총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오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막중한 임무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죠. 제가 이 일을 해온 지는 꽤 됐어요. 나라들끼리 어떻게 협력하고 무역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임무에 자신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걱정이 되네요. 총리실을 나서면서 창문 옆을 지나쳤어요. 창밖으로는 방콕의 바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내린 결정이 곧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이번 결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내일 일어날 일들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다 싸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한국에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태국을 위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죠. 하지만 창밖에 반짝이는 방콕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번 출장에서 좋은 소식 대신 나쁜 소식을 들고 돌아오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밤은 푹 자야 할 것 같았어요.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잠에 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제가 그걸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새 저는 한국에 와 있어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온 것이라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밝은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도시가 밤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차들은 마치 끈에 꿰 알갱이처럼 색색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고 높은 빌딩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면서 회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서울에 온 거였거든요. 삼성, LG의 높은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한국 무역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멈추자 저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복도에 나왔어요. 단정한 옷을 입은 여성이 저를 맞이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정말 멋졌지만 즐길 틈이 없었어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됐거든요. 방 안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표에서 삼성과 LG 로고를 알아봤죠. 이리 오십시오. 차이와 씨. 한 사람이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앉으시죠. 커다란 회의 테이블에 앉으니 몸이 작게 느껴졌어요. 목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어요.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했어요. 알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저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반응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삼성 임원 중 한 명이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공장을 분산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인 건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필수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 같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고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 모두가 큰일이라며 패닉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충격을 감추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혹시 앞으로의 투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어쩌면 공장 일부를 태국으로 다시 돌리는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한 무역 관계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죠. 차이와 씨, 태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공격적인 조치들로 인해 저희의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시 투자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전혀 제가 상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저는 협상할 수 있을 거라, 심지어 한국을 조금 압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왔어요. 두 나라가 서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오늘 아침 그 커다란 회의실에 앉아 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벽은 하얀색으로 단조로웠지만 테이블은
윤이 반짝이는 짙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마 제 차보다 비쌀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는 삼성, LG 같은 대기업 임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태국에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말했죠. 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다시 협력하고 싶어 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슬퍼 보이지도 걱정하는 듯한 표정도 없었어요. 회색 머리카락에 안경을 쓴 한 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국이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비즈니스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태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의 말은 마치 제 배를 세게 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흘러갈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태국에서는 한국의 사업을 잃는 걸 두려워하며 모두들 초조해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떠난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다시 시도해봤어요. 우리가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거래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혹시 태국으로 공장을 다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하지만 대답은 냉정하고 빨랐어요. 어두운 파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국이 우리를 제재한 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태국에 사업을 두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뭔가라도 건지기 위해 애썼어요. 태국의 숙련된 노동력과 전략적인 위치를 강조하며 투자의 이점을 설명했죠. 하지만 말이 계속될수록 저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일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사업가들과 관계자들은 예에 바르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다른 곳으로 관심이 넘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태국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정신이 멍했어요. 바깥의 서울 거리 풍경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길을 가는 사람들, 최신 기술 장치들, 멋진 차들, 바쁜 직장인들이 모두 한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패한 나라의 대표로 이곳에 서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정말 막막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상점들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식당들은 가득 찼고 모두가 우리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며 회의 내용을 계속 떠올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까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들에겐 선택지가 많았던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누워있으면서 저를 믿고 있는 고국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호텔 방에서 서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죠. 우리는 자신들이 한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더 잘 대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고향 사진을 봤어요. 문을 닫은 공장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실제 사람들, 뒤집힌 산들이었죠. 그리고 대체 뭐 때문에 이 모든 걸 했을까요?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나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침대 끝에 앉으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한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나쁜 소식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타격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만을 다치게 했죠. 태국 정부 관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재를 강행한 그들은 이게 성공할 거라고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때 의견을 내보려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순간을 너무 흥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돌아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뒤처져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창밖을 보니 서울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저녁을 즐기고 있고 아마도 태국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정말 크고 각 나라는 언제든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어요. 새로이 사업을 할 곳도 얼마든지 있죠.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뒤집혔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잃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교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해요. 이 큰 연결된 세상 속에서 어느 나라도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해요. 드디어 침대에 눕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눈을 감으면서 언젠가 이 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더 신중하게 배웠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힘든 교훈이지만 아마도 이 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속이 뒤틀린 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한국의 무역 당국자들과 다시 한번 만나야 했어요. 옷을 입으면서 호텔 창밖을 내다봤는데 서울의 바쁜 거리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분주했고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나갔어요. 회의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높은 건물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길다란 테이블을 중심으로 반짝이는 의자들이 쭉 놓여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다리들, 그리고 고속도로들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죠. 그 장면을 보니 나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저는 무역 당국자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들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반면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마지막 시도는 해야 했어요. 태국이 처한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양국 간 상황이 어려운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대신 한국이 다시 태국의 일부 기업을 복귀시켜 주길 바랐죠. 한꺼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요. 말을 하면서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나 싶어서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미소를 보인다든지 뭐라도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손하게 듣기만 했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국 한 당국자가 입을 열었어요. 차이와 씨. 그는 말했어요.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게 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됐거든요. 사업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 신뢰가 깨지면 다시 쌓기는 쉽지 않습니다. 태국의 행동은 우리가 다시 태국에 투자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때서야 저희 계획이 최악의 방향으로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중요한 존재라 나만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떠났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우리였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쁜 도시가 보였죠. 집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어요. 태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한에서는 모든 게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국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불가능하진 않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우리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됐어요. 자존심 때문에 판단을 흐렸고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얕봤어요. 그 결과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됐죠. 회의실을 나설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태국에 일어난 일이 슬프기도 했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서기도 했어요. 비록 힘든 교훈이었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그제서야 이번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실감했어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스스로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해친 셈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어요. 비록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라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변해야만 했어요. 더 똑똑하고 신중하고 우리 위치를 잘 파악해야 했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태국이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겸손이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맞아요.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재건을 위한 어려운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빠르지도 않고 쉽지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어깨에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정말 큰 깨달음이었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죠. 머릿속에는 계속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마치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에요. 비행기가 방콕으로 착륙 준비를 할 때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어요. 정부에 가서 진실을 말해야 했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고 이를 바로잡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위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런 착각을 계속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국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거예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향 도시를 바라보며
이 교훈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임을 알았어요. 머릿속에 며칠 전 회의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공무원들과 기업 대표들이 보여줬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한국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렸으니까요. 마치 태국은 이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작은 타원형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태국이 세계의 눈에 얼마나 작게 보일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숨을 쉬며 눈을 감고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면 그들이 타격을 입고 우리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건 우리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대체 이게 다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강해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느껴져요. 서울을 거닐면서 봤던 그 비싼 차들과 첨단 기술 제품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고 성공해 보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는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차의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끌고 와서 저를 깨웠어요.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죠. 갑자기 목이 바싹 말랐거든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 상황을 우리 정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특히나 자신들이 실수했다고 듣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했거든요. 태블릿을 꺼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를 예측 불가하고 공격적이라고 표현했죠. 그 말들이 뼈 아팠지만 솔직히 그들이 맞았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불안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는 강해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고통받는 건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비행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도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을 다치게 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빠르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바꿔야 했어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존심에 눈이 멀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고 앞을 내다보며 우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기장이 스피커로 곧 방콕에 착륙할 거라는 안내 방송을 했어요. 창밖을 보니 익숙한 우리나라의 풍경이 보였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태국이 정말 작고 또 약해 보였어요. 앞으로 몇 주는 힘들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사과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줘야 했죠.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디서든 시작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일이 이렇게 된 게 슬프고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심도 서 있었어요.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 그로부터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짐을 챙겼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방콕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의 차갑고 효율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공항을 지나며 사람들의 걱정 가득한 표정을 봤어요.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가 그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어요. 짐을 기다리며
보고서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어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기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익숙한 방콕의 거리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에게는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이 다시 배우고 성장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